물론 이제 가장 좋은 거는 밑에 층이 좋아요. 아래 층이 좋죠. 저층부가 좋은데 간혹가다 그런 질문을 많이 받아요. 예를 들어서 1층이 어떠냐? 1층 좋아요. 좋은데 보면은 너무 비싸다는 거예요. 너무 비싼데 근데 지금같이 사실은 이제 뭐 상가 공실이 많아지고 하면은 실제로 대안을 못 찾는 경우들은 뭐 나는 요 정도만 그 임대료 받아도 충분히 만족한다 그러면은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뭐 1층이 나온다면 좋지만은 대부분이 그렇잖아요. 그래서 통상 보면은 상가들이 상업용 건물 같은 경우에 한 10층짜리 건물 같은 경우는 3층에서 5층을 많이 해요. 그건 왜 그러냐면은 5층이 넘어가 시야가 사실은 차단되거든, 바깥에서. 그래서 고층에 많이 집중돼 있어서, 그리고 그 해당 층에 다른 과목들이 집중돼 있으면은 환자들을 직격시키기도 유리해요. 그래서 이제 3층에서 5층이 많은데, 근데 이제 이 층을 이야기를 할 때 간혹가다 그런 경우들도 있어요. 보면은, 저도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저 층에 와서 무조건 내려오다 보면은, 그 메디칼하고 전혀 안 맞는 업종들이 많아요. 예를 들어서 뭐, 술집들이 들어간다, 노래방이 들어간다. 이런 데 생각해 보세요. 낮에 또 요즘에 뭐, 노래방 하는 데도 많지만, 보면은 뭐, 치과 한참 임플란트 뚫고 있는데 옆에 노래 소리 들리고 하면 미치는 거야.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실제로 그런 상가들을 본 적이 많기 때문에. 그래서 가능하면은 다른 과목들하고 궁합이 맞아야 되고, 그리고 병원은 같이 있다고 보면은 실제로 3층에서 5층이 가장 유리하죠. 그래서 보통 보면은 이제 상가 임대 구장에서도 3층, 5층에 대부분 병원들이 이제 놓고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거는 이제 아무래도 이제 공기 환기나 이런 부분들인데, 실제 근데 이제 지하에서 하기는 했었어요. 하기는 한 것도 예를 들어서 뭐 문정 있는데 그쪽에서 했었는데 실제로 오래 가지는 못했다고 그러는데, 이번에 합정역에 보니까 지하에 합정 6호선 들어가는 데다 해놨더라고요. 얼마 전에 개원을 했어요. 그래서 나도 되게 관심 있게 지켜보는데, 아무래도 이제 보면 사람은 집계가 많이 되는데 이제 공기 환기나, 그리고 이제 병원을 찾고 하는 게 뭐 사실은 이제 그래도 뭐 내 병을 자랑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실제로 조금 마음 편하게 좀 진료받고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지하는 싫어하는데, 지하 입구 한 데는 보면은 지금 압구정이나 이런 데 가면 성형외과 입구 한 건물들은 있어요. 거기는 왜냐하면은 한 층이 통째로 다 성형외과든지 이렇게 있으면은, 근데 그 건물에 나는 반드시 들어가야 되는데 그러다 보면 지하에 들어간 것도 있습니다. 근데 이제 지하철 역사 같은 경우는, 지하철 역사가 이제 보면은 도시철도에서 그거를 입주자를 모집할 때 이제 입찰을 많이 해요. 입찰을 많이 하는데, 그리고 이게 업종에 대한 조건들도 되게 까다롭더라고. 까다로운데 사실은 이게 또 하나가 있어. 보면은 지하철 역사가 대부분 공실이 많아요. 지금 가보셨으면 모르겠지만 지금 뭐 다른 데도 그런데, 이게 이제 아무래도 옛날 같은 경우는 지하철 역사에 서울 같은 경우도 영등포나 몇 군데가 있는데 지하철 역사 같은 경우 있지만 보면은 이동의 목적이 더 강한 거죠. 그러다 보니까 실제로 마음 편하게 거기서 쇼핑하고 이런 게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도시철도, 그러니까 서울시 도시철도에서 의뢰받아가지고 역사 공실 문제 해결하려고 저도 컨설팅을 해본 적이 있어요. 해봤는데 쉽지 않아요. 왜냐하면은 적합한 업종에서도 못 받아들이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제 뭐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나는 이제 지하철 역사 같은 데가 이제 보면은 지금 있는 업종들 말고 다른 업종들 하면은 뭐 예를 들어서 부동산 같은 경우 어떻게 됐거든. 예를 들어서 그 인근에 이제 원룸들 많고 하는 데는 그런 부분들이 있으면은 실제로 이제 부동산 한 사람들은 전월세만 하더라도 그냥 유지만 되면 사실 굴러갔기 때문에, 지하철 역사 같은 부동산 업종들이나, 그리고 잠깐 할 수 있는 그래서 오히려 이제 지금 장사가 안 되니까 지하철 역사도 보면은 보관하고 하는 창고들을 또 많이 쓰고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트렌드를 바뀌고 하는데 앞으로 조금 더 지켜봐야 되겠죠. 지금은 조금은 주춤해요. 옛날에는 사실 굉장히 많이 이제 2015년도 그 이후에 조금 실제로 보면 입지가 좀 떨어지거나 상당히 이제 부담가를 높여놨던 경우도 이런 데서 이제 이런 사례들이 많았었는데, 통상 보면 어디 가나 상가하고 한 사람들 그런 이야기를 많이 들어요. 병원들, 메디칼은
임대료가 안정적이라고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실제로 그래서 이제 병원을 들이기를 많이 원하죠. 그리고 또 병원을 들여놓으면 약국에 대한 그 임대료를 임대료를 높게 받을 수 있으니까 그래서 하는데, 그래서 통상 하는 방법 자체가 보면은 선임대를 해요. 이제 뭐 통상 해가지고 짧으면 3개월, 길면 1년, 아니면은 그 더 길면 2년까지 렌트프리를 준다. 임대료를 면제하는 거죠. 임대료를 면제하는데, 예를 들어서 그 임대료 월세를 한 달에 1,000만 원을 했다고 칩시다. 1,000만 원을 했다고 치면은, 그러면 1년 하면은 임대료가 얼마죠? 1억 2천이잖아. 그죠? 그리고 이제 2년 하면 2억 4천이거든. 2억 4천을 하는데, 그러면은 그 2억 4천을 면제를 해준다고 하면서, 분양을 하는 사람한테는 이제, 그러면 내가 2년 동안의 월세는 그 시행사에서 지원을 해줄게. 2억 4천. 그럼 자, 어떻게 되는 거죠? 이야기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2억 4천을 깎아주는 거잖아. 그렇잖아요. 근데 사람들은 이걸 앞에 갖다 붙이나 뒤에 갖다 붙이나 잘 몰라. 그리고 거기다가 또 이제 보면은, 평당 내가 한 100만 원 이상의 인테리어비까지 지원을 해줄게. 이렇게 하거든. 그러면 보통 100평 같으면은 1억 원이거든. 1억 원이고, 뭐, 그 하면 더 하면, 보통 보면 많은데 한 2억, 250만 원까지 해주던 데도 있었더라고. 그런데 이게 문제가 왜 되느냐 하면은, 예를 들어서 시행사에서 인테리어비를 지원해주면 크게 문제가 안 돼요. 문제가 안 될 수 있지. 어쨌든 내가 그 시행사에서 해주는데, 그런데 이 인테리어비를 해가지고 약국한테 덤태기를 씌우는 거야. 그리고 약국에서도 그 할락을 해요. 왜냐하면 그 들어가서 나 그러면은 되게 잘 될 것 같아. 그런데 이제 보면은 그 약국에서는 예를 들어서 뭐 몇 억을 줬는데, 그러면은 해가지고, 야, 나는 기대했는 게 하루에 해가지고 이제 처방전이 150개 나와야 되는데 30개밖에 안 나와. 이러면 미치는 거야. 그래서 이제 보면은 정말 해가지고 막말로 칼 들고 쫓아온다고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이게 문제가 되는 게 보면 이 의료법에도 위반될 거예요. 내가 알기로는. 그래서 저도 이제 개원하시는 분들한테 절대로 약국한테는 어떤 커넥션을 맺지 마라. 그러면 예를 들어서 자기가 젊은 의사가 개원을 하게 되면 자기가 원하는 대로 진료를 못 한다는 거지. 그렇잖아요. 돈 자기 인생을 저당 잡히는 건데. 그래서 이제 통상 보면은 렌트프리가 기가 지나고 나면은 유지가 안 되잖아요. 그게 재청산도 유지가 되겠어요. 그러니까 유지가 돼서 올랐으면 다행인데 못 올랐으면 이제 무너지는데, 그러면은 이게 평생 이제 신용불량자로 살아요. 그래서 이제 통상 이런 게 이제 몇 번 반복이 되는 의사로 고장난 의사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폐업은 사실은 이제 가장 큰 부분들은 결국은 그 상권 입지에 대한 선택들하고, 그리고 앞에서 말씀드렸던 진료 컨셉들이나 개원 컨셉에 대한 부분들이 잘못됐다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보면은 제가 그런 이야기를 가끔씩 해요. 이제 의사들하고 이야기를 하다 보면은 이제 그 상권 입지 조사를 다 해서 어느 정도 확신을 가지고 이제 계약을 했어요. 근데 계약금까지 주고 나서, 근데 이제 이야기를 할 때 무슨 이야기를 하냐면, 앞으로 해가지고 개원을 하게 되면은 최소 20년을 해야 된다. 한 자리에서 20년을 이제 해야 된다고 이제 생각을 하는데, 그러면 보통 보면은 이제 그러잖아요. 한 5년은 이제 전력 투구를 할 거 아닙니까? 그죠? 그리고 다시 5년은 이제 안정화를 시키고, 그리고 그 다음 10년은 실제로 평탄하게 유지하면서 관리하고, 그리고 20년 후에는 은퇴를 어떻게 할까? 이 부분들을 고민을 한다는. 그래서 처음에 개원을 하고 할 때 본인이 확신이 없으면 하지 마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제 가끔씩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계약금 주고 나서 자기가 자신이 없어서 엎어버린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면 계약금 못 받죠. 그래서 최소한의 어쨌든 앞으로의 어쨌든 인생 설계를 하면서 이제 준비를 할 필요가 있다. 그 말씀을 드리고, 확신을 가지고 준비하시는 게 좋다. 그 말씀을 드립니다. 어쨌든 지금 사실은 이제 코로나 끝나고 굉장히 힘든 시기입니다. 그리고 이제 뭐 가끔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이제 개원하기 좋은 시기가 언제냐고 물었는데 사실은 없어요. 없기 때문에 이제 본인이 준비가 되고 어쨌든 확신을 가지고 있을 때 차근차근 준비를 하면서 개원을 하는 게 좋다고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뭐 제가 이제 유튜브도 이제 그 병원 쪽도 이제 그 관련된 부분들 많이 실을 예정이니까 많이 좀 지켜봐 주십시오. 상권 분석 현장에서입니다. 감사합니다.